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차기 감독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던 토마스 투헬 전 바이에른 뮌헨 감독이 짐 래드클리프 맨유 구단주와 직접 만나 협상을 가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미팅 이후 투헬 감독이 스스로 맨유 감독직 후보에서 물러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결렬됐다라는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대면 미팅 사실이 알려질 때까지만 해도 토마스 투헬 감독의 맨유 부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는데 대체 왜 협상이 깨지게 된 것인지 독일과 영국의 정론지 유력 미디어의 보도와 더불어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이 유료 독점 기사로 소개한 협상 뒷이야기 풀 버전을 소개해드리고 새로운 맨유의 후임 유력 감독 상황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투헬 감독의 맨유 부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이탈리아 출신의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유럽 현지 시간으로 6월 9일 독점 소식으로 토마스 투헬 감독이 맨유 감독직을 맡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맨유 내부 소식을 전해왔고 특히 투헬 감독이 텐하흐가 물러날 경우 1순위라고 주장해왔던 또 보도해왔던 로마노 기자가 자신의 지금까지의 보도와는 결이 다른 이 결과를 알린 것은 큰 충격이었는데요. 이 정보가 정확했다라는 사실은 이후 후속 보도, 많은 공신력 높은 매체들의 보도를 통해 확인됐고 현재는 이제 투헬 감독이 맨유와의 연결고리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투헬 감독이 래드클리프 구단주와 만난 사실을 독일 유력 신문 빌트의 크리스찬 폴크 편집장이 보도하며 알려졌는데요. 빌트가 보도한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지난 화요일에 프랑스 모나코에서 투헬 감독과 맨유의 새 구단주인 짐 래드클리프가 비밀 회동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영국의 억만장자인 짐 래드클리프는 새로운 시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투헬 감독을 만나 맨유의 미래에 대한 투헬 감독의 비전을 직접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우선 투헬 감독은 텐하흐 감독이 경질될 경우 그리고 자신이 맨유의 감독직을 맡게 될 경우에 계획을 소상히 알렸다고 합니다. 그 얘기 자체가 투헬 감독이 맨유 감독 부임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즉 실제로 지금까지 투헬 감독은 맨유 감독직을 원했던 게 사실이고 맨유 역시 고려했던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 중에 하나가 현재 도르트문트로 임대된 제이든 산초와 관련된 것이라고 했는데요. 투헬 감독은 맨유의 공동 구단주들에게 맨유가 겪고 있는 선수단 내 스포츠적 문제인 산초의 이 불화, 테나 감독과의 불화 문제와 메이슨 마운트를 영입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맨유가 2021년에 도르트문트에 무려 8,500만 유로를 지급하고 산초를 데려왔는데 테나 감독과의 불화로 인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죠. 게다가 지난 2023년 여름에는 마운트를 영입하는데 6,400만 유로를 썼는데 부상 등의 이슈로 거의 영입하지 않은 것과 같이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이제 빌트지에 주로 보도된 것은 도르트문트가 독일 팀이다 보니까 또 투헬 감독도 독일 사람이다 보니까 산초의 거취가 테나 감독이 맨유에 잔류하는 상황이 된다면 산초가 임대를 연장하거나 아예 이적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도르트문트가 갖고 있었던 것인데 테나 감독이 물러나고 투헬 감독이 부임하게 된다면 이미 산초와 인연도 있는 투헬 감독 또 마운트와도 인연이 있는 투헬 감독이 맨유에 와서 선수단을 재정비하는 과정 속에 산초가 맨유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투헬 감독은 자신이 과거에 잠재력이 큰 선수들 그리고 지금까지 포텐을 못 터뜨리던 선수들을 최고의 기량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점을 래드클리프 구단주에게 강조하면서 현재 맨유 선수단 안에서 영입을 많이 하지 않고 도 정상화시킬 수 있다라고 자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첼시 시절에 후보 선수에 불과했던 안토니오 리디거를 세계 최고의 센터백으로 끌어올린 것도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과정이 또한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이어졌다라고 본인이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런 챔피언스리그 우승의 성과를 맨유의 래드클리프 구단주도 굉장히 크게 평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 이제 맨유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다가 이 보도 후에 최신 보도를 보시면 영국 공영방송인 BBC에서 투헬 감독은 맨유 감독직에 관심이 없다라는 사이먼 스톤 수석 기자의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아니 미팅까지 진행하고 자신이 맨유를 어떻게 지휘할지 청사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준비한 투헬 감독이 관심이 없다니 무슨 얘기인가. 이 보도 내용을 보시면 투헬 감독이 맨유 감독직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다. 스스로 나 더 이상
후보 안 할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투헬 감독이 이제 테나 감독을 이제 맨유가 경질할 경우 본인도 또 구단도 고려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선 일단 맨유 구단 내부에서 텐하그 감독에 대한 검토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시점에 투헬 감독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자면 테나 감독을 경질하겠다라는 큰 중지는 모아졌으나 그 후임을 어떤 성향의 감독으로 할지에 대한 내부 정리가 안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아마도 투헬 감독이 프랑스에서 직접 래드클리프 경을 만나고 나서 느낀 것이다. 그 느낌을 얻고 나서 이거 뭐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확실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구나. 이런 애매한 상황이라면 나 기다리지 않고 그냥 휴식 취해야겠다. 1년간 안식년 보내야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맨유는 투헬 감독을 직접 만나긴 했지만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나 토마스 프랭크 감독 그리고 그레이엄 포터 감독 등과도 이미 접촉을 했다라고 해요. 감독과 구단주가 직접 만난 지금까지의 밀도는 아니지만 에이전트라든지 또 구단의 관계자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잉글랜드 대표팀을 이끌고 유로 2024 대회를 치를 예정인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 역시 맨유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맨유의 2024년 프리시즌 첫 경기 자체가 유로 2024 결승전 다음 날이다 보니까 잉글랜드 대표팀의 유로 대회 결과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시즌을 준비하면 시작이 너무 지체될 수가 있지 않느냐. 게다가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계약 기간 자체가 잉글랜드 축구협회와 연말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푸는 것에도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다면 이적 시장이라든지 프리시즌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유가 사우스게이트 감독을 원하는데 기다리기보다는 투헬이라든지 지금 당장 선임할 수 있는 감독과도 만나봤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왜 이 딜이 깨졌는지에 대해서 영국의 또 다른 정론지인 더 타임즈도 보도를 했는데요. 맨유가 래드클리프 경과 투헬 감독의 이 미팅 이후 더 이상 서로를 원하지 않는 것이 확실히 됐다라고 하면서 대면 회담 결과 투헬 감독 선임이 무산됐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테나 감독의 미래는 이와 관계없이 다음 주말까지 명확히 하려고 한다. 이게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이번 주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또 한 번 결정하겠다라는 시한이 연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 맨유가 테나 감독을 경질한다면 투헬 감독을 원했기 때문에 만났지만 만나고 나서는 흐름이 바뀌게 됐다. 대체적인 내용들은 이전의 보도와 비슷한데요. 다만 투헬 감독이 왜 물러났냐면 테나 감독을 경질하더라도 내가 맨유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떠났기 때문에 이후 후속적인 미팅이라든지 협의를 그냥 취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맨유 관계자들은 테나 감독에 대한 최종 결정도 안 내려졌다. 여러 후보를 검토하고 테나 감독의 거치까지도 함께 생각하는 상황이라면 이거 불확실하잖아. 투헬 감독도 이 불확실한 상황에 굉장한 짜증, 나를 간절히 원하는 팀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러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투헬 감독이 맨유에서 성공하려면 구단에 나에 대한 신뢰가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의 이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내가 여러 명 중에 한 명일 뿐이고 안 될 수도 있는 정도로 간을 보고 있다면 안 하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 맨유는 말씀드린 대로 포체티노, 토마스 프랭크, 키어런 맥케나 감독과의 미팅을 심지어 FA컵 결승전이 있기 전에 진행을 했죠. 대리인 간의 대화를 나눌 정도였으니까 이미 FA컵 우승 여부와 관계없이 테나 감독은 경질하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본인이 조금은 전술적인 역량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하다 보니까 경질 발표와 경질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또 다른 후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을 이끌었던 로베르트 데체르비 감독 역시 휴가를 갔는데 휴가에서 돌아오면은 테나 감독의 후임 후보로서 맨유가 검토하고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더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테나 감독의 지난 2년간의 문제점들로 인해서 맨유는 경질을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후임을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정할지 미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정인 상황에 대해서 디 애슬레틱의 공신력 높은 올리버 K 기자의 독점 유료 컬럼에 따르면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이 상황이 갈팡질팡하는 맨유의 정리되지 않은 상황, 맨유가 여전히 비전도 프로젝트도 뚝심도 없는 팀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서 만약 투헬 감독을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구단 내부가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투헬도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진단한 겁니다. 그 내용 풀버전으로 해설해드리겠습니다. 물론 투헬 감독이 왔다고 해도 오래가지 못했을 겁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토마스 투헬 그럴 리 없죠. 1년 아니면 2년 처음부터 이미 끝난 관계가 되는 게 나았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것은 맨유와 투헬의 협상이 그래도 여기까지 구단주와의 미팅까지 진행된 사실입니다.
차라리 지금 무너지는 게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처럼 12개월 또는 18개월 후에 감독이 바뀌는 상황보다는 낫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짐 래드클리프 경의 지도 아래 맨유가 새롭게 생각하는 시대가 열릴 줄 알았는데 이게 새로운 시작일까요? 래드클리프 경은 로베르토 데체르비,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투헬 등 다양한 후보군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고 2주 전에 FA컵에서 우승한 에릭 텐하그 감독은 새로운 시대의 감독 후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맨유는 투헬 감독과의 대화를 강화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투헬 감독은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지친 몸을 이끌고 휴식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맨유는 계속해서 다른 옵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럽의 시즌 종료 검토가 3주째로 접어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은 텐하그 감독에게 더욱더 불길한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래드클리프 경은 지난 2월에 25%의 지분 투자를 완료하며 맨유를 다시 정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세계 최고의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이 조직에서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올바른 인격과 성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는데요. 투헬이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만큼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조 안에서 긍정적으로 일하는 것은 투헬 감독이 늘 어려움을 겪어왔던 부분입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첼시 감독 시절에 지속됐던 불협화음과 바이에른 뮌헨에서 벌어졌던 내부 정치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죠. 다양한 클럽을 두루 거친 투헬 감독의 경험은 래드클리프 경이 맨유에서 새로운 체제의 기본으로 내세웠던 공동체적 접근 방식과는 상반되는 투헬 감독의 날카로운 성격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투헬 감독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서 2년, 파리 생제르맹에서 2년 반, 첼시에서 19개월, 바이에른 뮌헨에서 14개월 동안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이 네 클럽 모두에서 투헬 감독은 이사회나 라커룸 혹은 둘 다에서 긴장된 관계를 유지한 채 불명예스럽게 떠났습니다. 래드클리프 경은 알렉스 퍼거슨 경의 은퇴 이후 11년 동안 맨유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역대 감독들의 코칭 능력이 아니라 환경과 분위기라고 지적했는데요. 루이스 판할, 주제 무리뉴, 올레 군나르 솔샤르, 랄프 랑닉, 테나그 감독 모두 이에 동의할 것입니다. 이 중에 랑닉 임시 감독을 제외하면 모두 다 라커룸 환경이나 사고방식을 개선하는 데 있어 큰 진전이 있었다고 선언할 수 없는 어느 지점에 도달했었습니다. 하지만 테나그 감독은 이러한 개선, 초기의 개선이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장 최근에 깨닫게 한 인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맨유가 12개월에서 18개월 만에 판할, 무리뉴, 테나그 감독의 장점을 확신했지만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던 붐 앤 버스트, 초반에는 좋지만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지 않는 상황, 이 상황을 이제는 벗어나기로 결심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투헬 감독 역시 마찬가지 성향의 감독이라는 것이죠. 첼시와 바이에른 뮌헨에서 2번이나 감독직으로 양측의 불신, 구단과 감독, 선수와 감독 사이의 불신이 극에 달하게 했던 투헬 감독이 그런데 그걸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어쩌다가 맨유와 이렇게까지 협상하게 된 것일까요? 당시 투헬 감독만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이었다면 2018년 12월이나 2011년 11월에 이미 에드 우드워드 전 맨유 수석 부회장도 인선을 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즉 투헬 감독이 유일한 후보였다면 이미 선임이 됐을 것이라는 것이죠. 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투헬 감독의 선임이 고려되는 이유는 새로운 에너지, 아이디어, 강도 높은 훈련, 전술적 교육을 즉시 도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감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투헬 감독이 왔다면 판할, 무리뉴, 솔샤르, 테나 시절처럼 초기에 한동안은 실제로 경기 결과와 내용이 개선됐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판할도 그랬고 무리뉴도 그랬고 솔샤르도 그랬고 테나도 그랬던 것처럼 결국에는 관계가 긴장되고 분위기가 나빠지고 성적이 급락하면서 해고되었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래드클리프 경과 데이브 브라이스포드 경 그리고 나머지 맨유의 새 경영진이 시장을 조사해본 결과 지금 당장 그들이 원하는 진보적이고 통합적이며 활력을 불어넣고 영감까지 줄 수 있는 감독, 즉 단기와 장기적으로 모든 시즌을 아우를 수 있는 감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또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의구심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원하는 유형의 완벽한 감독은 지금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투헬 감독과도 접촉을 했던 것이죠. 데체르비 감독 역시 후보에 있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리버풀이 클롭 감독의 후임으로 투헬이나 데체르비를 결국에는 선택하지 않았던 것은 조직 내에서 일하기에는 너무나 가연성이 많은 조금 이제 불확실한 좀 이런 성격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브라이튼을 떠나게 됐던 이유 역시 불화와 불협화음이기 때문에 맨유의 새로운 체제에 적합하지 않은 감독 중에 데체르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체르비 감독이 현재 맨유의 후임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니 맨유 내부에서는 관계에 문제가 있더라도 지도력과 전술이 뛰어난 감독을 그냥 선임할까? 아니면 지금까지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이제는 인품이 좋고 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형 감독을 선임해야 될까? 이에 대한 방향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맨유 지도부 안에는 데체르비 감독과의 성향상 반대편에 있는 사우스게이트 감독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거의 8년 동안 맨유를 이끌면서 래드클리프 경이나 브라이스포드 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 관리에는 탁월했지만 잉글랜드 대표팀을 맨유나 다른 유럽의 정상팀으로 이끌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 강철 같은 일념과 전술적인 철학과 엘리트 수준의 코칭 능력에는 의구심이 있는 감독이죠. 즉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환경은 잘 만드는데 전술이나 이론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유로 2024 대회가 곧 시작하는 가운데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것 자체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을 선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우스게이트냐 투헬이냐 이걸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투헬과 깊은 협상을 갖다가 투헬이 그걸 알아채고 깨진 것이고 그 다음에 데체르비를 고려하는 것조차도 이런 일이 또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 사람 찔러보다가 어떡하지? 누가 제일 낫지? 이런 상황이 우왕좌왕 반복되니까 후보들도 답답하다는 것이죠. 래드클리프 경이 지난 2월에 구단주가 되면서 축구 전략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CEO, 스포츠 디렉터, 아마도 영입 담당자와 함께 축구 스타일이 무엇인지 결정할 것이며 그것이 맨유 스타일의 축구가 될 것이고 감독은 그 스타일의 플레이를 해야 할 것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나 첼시, 도르트문트에서 경험을 쌓은 투헬이 그 아이디어에 감명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즉 아마 투헬 감독의 축구 스타일이 현재 맨유가 원하는 스타일이 맞을 거예요. 데체르비도 마찬가지겠죠. 축구 전술적인 철학적인 면에서 정말 뛰어난 감독이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들이 후보에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구단 내에서는 그런 전술과 스타일보다 지금 인품과 리더십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매니지먼트가 중요한 게 아니냐고 하면서 사우스게이트 지지파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게 명확하게 하나로 모이지 않은 게 지난 10년간 맨유의 문제였고 지금도 문제였으며 래드클리프 경이 부임했음에도 똑같은 문제라는 겁니다. 새로운 축구 디렉터직을 수락한 댄 애시워스가 아직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계약이 해지된 이후 4개월째 원예 휴직 중이다 보니까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두 구단이 보상 패키지에 합의를 못하다 보니까 맨유 디렉터로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테나 감독의 후임 후보군을 수립하고 만나고 있는 과정은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래드클리프 경이 지난 2월에 했던 또 다른 말 중에 하나는 잘못된 해결책으로 빨리 가기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해결책으로 가겠다라고 한 것인데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새 감독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감독을 원하는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맨유는 래드클리프가 말만 번지르르 했지 실제로 어떤 것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 확실한 것은 그들이 테나 감독을 경질하고 새로운 감독으로 변화를 하고 싶다라는 그것 하나만 확실하다는 것인데요. 이상하게도 이런 상황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테나 감독과 연속성, 테나 감독을 남기는 게 최선인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이 통일되지 않는 과정이 계속되는 동안 테나 감독이 사형 집행 유예를 받아들일지는 물론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라고 하면서 테나 감독도 이제는 결정해달라고 본인이 따져 물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과연 맨유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테나 감독을 정말 경질하고 새 감독을 선임할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애매하게 테나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 구단주 부임의 첫 풀시즌조차 망치게 될 것인지 한준TV와 함께 프리미어리그의 최신 이슈, 깊이 있는 현지의 독점 정보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